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 잘 가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악재성 재료들이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다 볼 수도 있겠는데 또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 뭐 걱정할 거 없겠죠. 올라가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에 너무 올라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조정을 또 받았다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내려온 건 괜찮고 올라가는 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우지수 한번 상황 보시면 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아요. 상승 출발해서 상승 흐름으로 그냥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양봉 마감이에요. 뭐 괜찮은 모습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상승 마감이 됐고 역시 양봉 마감이 됐는데 무려 3.03%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 상승, 이것도 대단히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스닥이 3.03% 상승. 자, 이거는 뭐 이제는 거칠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수가 3% 상승할 정도면 종목들이 얼만큼 많이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끌고 올라간 배경에는 간단하겠죠. 오미크론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그냥 앤서니 소장, 파우치 소장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증상이 델타 변이보다 더 가벼울 것이란 것은 거의 확실하다. 네, 아직 확정짓진 않았어요.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를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염률과 입원율이 델타보다 적고 덜 심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초기 자료가 일단 뭐 자료 시료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절대적인 어떤 믿음, 절대적인 뭐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전염성은 매우 높고 그리고 이것이 지배종인 델타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증상 자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환자에게 산소치료도 덜 필요하고 입원 사례도 덜 필요하다. 즉 증상 자체가 경미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세종이 된다라면 오히려 델타로 인한 어떤 그 부담감보다 지금 이 우세종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훨씬 더 적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염력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환자와 같이 있으면 네, 대체적으로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증상에 대한 경미 수준이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만 있다라면 이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엔데믹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델타를 앞지르는 어떤 수치상의 표본이 나온다거나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시장의 심리가 더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요. 확실한 결과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즉 이번 달 안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도 크리스마스를 좀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본다라면 아마도 내년도부터 진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우지수 나스닥 더 올라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었던, 즉 자기들이 원하는, 즉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담감을 덜어내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훅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의도한 부분들을 충분히 만족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우지수 나스닥도 올라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나 이런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더 큰 상승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 랠리, 그 다음에 내년 초, 연초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투자할 때인가? 뜬금없이 중국 이야기가 요즘에 자꾸 나와요. 한 달 사이에 3천억이나 빨아들인 차이나 펀드. 자, 지금 FM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에서 최근 한 달간 중국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3,00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랬지? 네. 최근 3개월간 유입 규모가 1,752억 원인 만큼 최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최근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형 펀드 중에서 최근 한 달간 북미와 중국 펀드로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하고 중국 펀드만. 중국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었던 그런 중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수출 호황도 누렸다. 올 여름부터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 등에 의해서 사교육 컨텐츠, 여기에 규제를 강화한 데다가,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왜? 규제 이슈가 진정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양적 완화라든 지준율 인하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뭐 중국 경제를 끌어올리겠다 식의 이런 이야기들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리스크,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중국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까요?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을 보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6일까지 2.5%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1.5% 올랐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연봉으로 치면은 이제 플러스는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지수의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규제를 맞은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었던 그런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15%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인데, 중국은 이제 그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밸류체인 등 친환경과 반도체, 5G 등 첨단 기술 등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본토 상하이 그리고 현전 시장에, 심천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차이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쪽 보시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형 펀드에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미래에셋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거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자, 요게 이제 지금 수익률이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1.7% 최근 3개월간요. 그 다음에 아리랑이죠. 하나에서 하는 거. 아리랑 심천 차이나 넥스트. 그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심천.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클린 에너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장 테마를 주목해라. 뭐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못 올라가고 있고요. 해외 증시,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뭐 해외 증시 보면 되겠죠.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전부 다 해외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그쪽이 더 많이 올랐다, 그쪽이 더 많이 좋아 보인다, 그쪽이 더 돈벌이가 돼 보인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생각됐을 때 다 같이 오른다. 물론 주도주의 흐름들은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 저평가가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정말로 알짜배기가 숨어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내려간 주식들이 오히려 더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자, 똑같은 수준까지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가격이 싼 게 좋은 거거든요. 가격이 싼 게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시기가 된다라면 뭐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뭐 좋아질 수도 있겠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된다라면 일단 내가 더 많이 올라야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자,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돼서 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이미 주가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약간 고통스럽고 고민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조금만 우리가 버텨준다라면 충분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미 올라간 것들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더 빠르게 상승세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다음에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데 지금 주식을 던지고 해외로 넘어간다. 이것은 약간 성급한 사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 있겠어요.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을 팔아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 돈을 가지고 해외 주식을 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해외 주식도 해야 되겠어요. 누가 말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내 주식 싹 팔아가지고 해외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반대세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특히 중국 지금 여기 해가지고 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뭔가 꿍꿍이 있는 것 같은 좀 구려요. 그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인가 이것도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며칠 전부터 뉴스 계속 때리고 있는데 주가 하락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한 정보를 알려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러우니까 더 현재 시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훨씬 더 좋은 곳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이 4조 원 바이코리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귀환일 것인가 일시적 피난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귀환이면 어떻고 일시적 피난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되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이달 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2조 원어치 넘게 사들였다. 와, 2조 원 넘게 사들였어요. 11월 한 달 동안에도 지금 2조 원 조금 넘게 샀는데 지금 불과 5일 만에 2조 원을 넘게 사들였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11월부터 집중되는 외국인 순매수가 4조 원을 넘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다. 그리고요, 개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아먹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이 1조 원 이상, 기관은 3조 원 이상 누적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네, 기관이 팔아먹은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이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이런 그 기관의 연결고리는 기관도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위기를 외국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떠넘긴다기보다도 진절머리 나서 데스 안에 이씨 그러면서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확보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담은 것은 반도체, 게임,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 1등과 2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만 무려 11월부터 지난 6일까지요. 삼성전자에만 무려 2조 11억 원. 근데 어제 조금 더 샀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겠죠. 2조 원 이상 샀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조 원 넘게 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무려 3조 원대가 훨씬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다. 네,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힘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 지수가 일단 버티면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변심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또 팔아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주춤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따라붙는 어떤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이런 매수세를 두고서 외국 놈들이 지금 무슨 속셈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 우려라든지 제조업 피크아웃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세웠던 외국인들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뭐 단기간에 뭐 한 2, 3개월 만에 이렇게 투자 관점이 바뀔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부터 괜찮았는데 이 새끼들이 팔아 쳐먹으려고 뭐 한 3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적이 더 이상 안 좋아질 것이네, 뭐 업황이 안 좋아질 것이네 하면서 리포트 써놓고 지들 공매도 때리고 막 갖다 그게 팔아 쳐먹은 것이 아닌가. 말이 곱게 나오지 않네요. 어쨌든 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없죠. 그렇고 지금 바닥권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또 이 말 바꿔가지고 좋다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저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테이퍼링의 어떤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금리와 가격은 반대니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거를 또 악재로 보는 사람들은 악재 보겠지만 또 호재로 보는 사람은 또 호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이거 전체로 통으로 묶어가지고 본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위기는 참 좋아졌는데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 궁금증이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집계를 좀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제 선물 순매도가 선물 순매수로 돌아섰다. 1만 경 이상 순매수로 돌아서 있다라고 합니다. 11월 중순 이후에요. 그러니까 11월 만기일 이후에 이제 선물 계약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을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 롤오버, 즉 만기를 연장하는 그 롤오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시장을 상승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옵션 만기일에 그런 포지션이 나올 것이다. 그럼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순매수 쪽으로, 즉 롱 포지션 이쪽, 네, 콜을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현물 시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더 막 집중시켜가지고 끌어올리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만기일 날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뿅 하면서 같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탁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지션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좀 덜어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만기일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불확실성이 커져 있죠. 그래서 만기가 끝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뭐라 할까요? 너무 여기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좀 차갑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현물 순매수를 계속하면서 이제 대규모 매수 롤오버가 나타나게 되면 지수 베팅을 하는 쪽이다. 지금 이런 쪽으로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2월과 1월에 상승 흐름을 계속 진행을 시켜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즉 12월에 끌어올리면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 롤오버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내년 초까지 지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요. 어쨌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만기일에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만기일에서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매수 롤오버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만기를 일단 연장했다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어떤 그 포지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상방적으로 이렇게 베팅을 해놨다라면 아마도 시장 분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기가 끝난 이후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실 필요 없고요. 주말 또는 다음 주 정도 즈음해가지고 대응 전략들을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어차피 FOMC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상승을 즐겨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높이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벗어나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부분만 잘 체크하십시다. 어쨌건 오늘도 분위기는 좋게 출발할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들이 생기시기 바라시고요. 일단은 시장이 아직 바닥권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바닥권이고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